자, 이번에는 한 종목을 깊게 또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종목 토크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 정미란 FA 팀장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오늘은 우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금 관심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반기 기대작들도 있고요. 네. 자세하게 좀 짚어볼게요. 아마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최근에 52주 친구가 경신 이후에 좀 다소 횡보적인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좀 접근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이제 향후 중장기적으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영위하는 사업은 드라마 콘텐츠 사업으로 네. 이제 제작과 기획, 이제 미디어 플랫폼 배급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뭐 VOD나 OTT, 이제 넷플릭스 같은 그런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드라마 쪽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독보적인 그런 존재감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런 뭐 언택트라든지 아니면 실내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많고 최근에 이제 한알령, 이제 최근은 아니죠. 한알령 해제 이후에도 그런 수혜주로 그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 가치주로서 좀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뭐 광고 이런 드라마 콘텐츠 관련된 네. 그런 부분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콘텐츠 대표적인 종목이 스튜디오 드래곤과 또 CJ ENM이 네. 있잖아요. 엔터 업종과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엔터주들은 좀 한 번 탄력을 받으면 되게 빠르게 잘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들 종목은 참 느리고 안 가요. 네, 맞아요. 이 사업 부문이 어느 정도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참 다양한 대작들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잘 안 갈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일반 엔터적인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선 이제 팬덤이 금방 뭐 예를 들어서 뭐 JYP의 트와이스라든지 최근에 리찌 아니면은 BTS 등등 이 엔터 부분에 이런 히트하는 이런 그 소속사의 그런 아티스트들이 오면 네. 이분들이 쭉 간 힘에 함께 그와 함께 이제 주가도 그 상승을 가는데 이런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에는 텀이 짧다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엔 드라마도 뭐 16부작 아니면 더 짧게 되기 때문에 하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또 특히나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나 이제 뭐 CJ ENM도 어차피 뭐 스튜디오 드래곤의 대부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을 이제 뭐 같은 연상성상에서 같이 보겠지만 이 부분들이 갖고 영위를 하면서 뭐 짧게 치면서 결국에는 앞으로의 기대감들은 얼마나 많은 작품들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더 이런 그 시장 흐름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 갈 때 쭉 올라가는 힘이 다소 조금 부족한 게 없지 않아 있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이들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드라마가 방영 중일 때도 당연히 주목을 받겠지만 이게 또 방영 이후에 해외에서 판권이 그렇죠. 얼마나 팔리는지도 매출에 잡히는 거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뭐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판권 시장 그리고 해외에서 그런 얼마나 단순히 이제 과거 IP까지 판매를 하면서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드라마를 이제 뮤지컬로 제작을 하면서 이뤄지는 그런 수익까지도 재활용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저작권을 굉장히 비싸게 사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탑스타 작가라든지 거기에 대한 계약금 그리고 또 저작권 관련된 부분들을 구매를 하면서 다소 영업이익이 좀 하락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좀 크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그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리폼되면서 네. 계속 창출을 할 수 있는 수익 구간이 되다 보니 네. 그런 부분까지 영위하면 어떻게 보면은 지적 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의 컨텐츠로서의 그런 프리미엄 소스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한국에서 히트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 아시아로 좀 넘어간다고 했을 때 한 번 제작된 그 드라마가 계속적으로 소비를 되면서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네요. 있겠죠. 뭐 당연히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시장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거고 실적이 어떤지 궁금해요. 코로나를 좀 이겨냈나요? 코로나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좀 박차를 가해서 좀 수혜를 보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 코로나와 더불어서 최근에 뭐 가장 상승하고 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언택트인데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넷플릭스와 상승과 함께 상쇄하면서 이게 상승과 또 동반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 시장 전체적인 변화가 어떻게 보면 광고 수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과거 대작들이 있고 네. 모두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드라마 시청률이 잘 나와서 이 회사가 큰 영업이익을 얻는다.
그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거든요. 시청률이 잘 나면 광고가 붙어야죠. 그렇죠. 네. 맞아요. 과거에 어떤 광고들은 뭐 주요 3사, 이게 지상파라든지 주요 지상파가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 좋은 시청률이 잘 나오는 하나의 컨텐츠 외 앞뒤 광고들에 그쵸, 대해서 그쵸. 판매를 하고 네. 있던 부분이 있다면 요즘에는 뭐 최근에 뭐 유튜버들 뒷광고 논란이 있는 네. 것처럼 그런 듯 아닌 듯 은근슬쩍 넣는 그런 부분들, PPL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수익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특히나 이제 한류 열풍을 지금은 잠시 저는 한편으로는 잠재웠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뭐 주요 서울 시내 뭐 경복궁이라든지 북촌이라든지 그런 쪽을 가면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 드라마 촬영지로 좀 알려진 그런 부분들 보면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90%는 중국 분들이신데 거기에서는 아이들 그 여행 상품 자체를 뭐 한류 드라마 한류 드라마 뭐 패키지식으로 올 정도로 그런 이제 잠재력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유행이 꺼진 게 아니라 네. 뭐 하나 예를 들어서 그 태양의 후예 이후에 그 중국 분들이 가장 많이 가시는 곳이 DMZ였어요. DMZ는 국내 분들도 거의 안 가시는 네. 예, 빈무장 지역이 이제 국내에서 이제 파주 쪽으로 가시는데 거기 정말 줄을 줄줄이 서서 갈 정도로 거의 중국 분들이 섭렵을 하셨는데 거기 계시는 이제 군인분들을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그 태양의 후예 주인공들과 이제 흡사 보고 관련된 아이템들을 사고 거기에 대한 매출들이 엄청났던 게 불과 뭐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부가가치 창출력이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예,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 광고의 시청률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더킹 같은 경우에도 좋은 시청률은 아니었지만 네. 역설적이게도 이걸 통해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얻어들인 수익은 그전 대비 맞아요. 적대요. 한 건도 많이 팔리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 영업적인 이익 성과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 다소 스토리상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땐 촌스럽다고 해도 보다 큰 소비자층이라고 하면 그들이 만족하는 부분들을 충족을 했다라는 게 있고 여기 PPL을 넣는다고 했을 때 이들의 이제 그 타겟층들이 단순 국내에 하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시장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콘텐츠 시장은 앞으로도 확대될 부분이기 때문에라서도 네.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 사업 쪽으로 이제 네. 우리가 눈을 돌려볼게요. 사실 해외 사업의 굵은 줄기를 보자면은 이제 이런 콘텐츠 네. 판권에 대한 계약 그리고 OTT에 얼마나 콘텐츠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하느냐 이거잖아요. 뭐 OTT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넷플릭스랑 21편의 이제 계약을 체결했지만 올 하반기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아마 최근에도 디즈니가 굉장히 이제 상승세를 네. 좀 주춤한 부분에서 그렇게 그 이전 코로나 사태 이전을 상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지금도 계속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게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OTT 시장이 해외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는 게 해외에서도 아마 넷플릭스 이미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컨텐츠 부분이 뭐 북미 쪽을 좀 더 중심을 하고 있다 보니 이 로컬 마켓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가 스튜디오 드래곤과의 어떤 협연을 하는 부분이라면 하반기 시장에서 글로벌한 OTT 시장들의 확대가 너무 확실시 됐습니다. 디즈니도 지금 뮬란 극장 개봉 안 하고 디즈니 플러스로 유료하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가에서 이 극장가나 이 컨텐츠에서는 굉장히 좀 긴장되는 부분인 게 이게 성공을 하면 그 다음도 그러네요. 여기로 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디즈니 플러스가 원래는 내년 말쯤에 국내도 풀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좀 더 앞당기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권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샘플링되는 그런 시장이라서 뭐 헐리우드 대작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먼저 개봉을 한 것처럼 어쩜 테스트 시장으로서 굉장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뭐 넷플릭스 국내에서 뭐 티빙 이렇게 되겠지만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HBO 이런 부분들이 함께 협업을 했을 때 서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고객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해외 산업 뭐 외부로서는 당연히 이런 이제 컨텐츠를 판매를 하면서 부분도 있겠지만 네. 그 외부에서와의 그런 이제 계약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도 이제 만만치 않을 거라 어떻게 생각합니다. 보면은 좀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봤을 때는 네. 충분히 이렇게 사이즈 있게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방향성도 우상향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하반기 다소 3분기에는 좀 이제 제작
예정된 그런 드라마들이 좀 다소 좀 줄어서 그래서 최근에 조금 횡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뭐 비밀의 숲 2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반기에 그런 뭐 드라마로서는 최근에 뭐 그 스위트홈 아니면 청춘기로 다소 이렇게 약간 대작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 주춤하지만 뭐 4분기 예상되는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 추워질수록 결국에는 이런 컨텐츠 부분들도 좀 더 집에 지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뭐 어떤 동력적인 부분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콘텐츠 시장을 조명을 해봤습니다. 오늘 정밀한 팀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